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뭐니 뭐니 해도 이집트 나일강 유역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이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모든 토지의 흔적이 지워지고 우리 여름에 장마 나가지고 잠수교가 잠기듯이 다 잠겨버리고 하다가 다시 나일강이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면, 그러면 그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아주 비옥한 토양이 다시 공급이 돼서 계속 그 리사이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인류의 조상들도 바로 나일강 밖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고 범람지대에서 지으면 훨씬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고 이롭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이, 나일강 같이 이렇게 거대한 주변이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또 강이 있지만 그 강 주변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는 그 큰 도시나 문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같은 자연적인 그런 범람이 아니고 먼 길까지 강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기술이 발달된 다음에 비로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발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자연적으로 아주 좋은 지대에서 했고, 메소포타미아는 인간이 토목과 공사하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그래서 먼 길까지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니까 사막에는 빛이나 다른 것은 다 있고 한데 물만 없거든요. 사막에다가 물을 공급하면 정말 아름답고 농사가 잘 됩니다. 뭐 대표적인 데가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런 농산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캘리포니아가 사막인데 거기에다가 물만 끌어다 부었더니까 온갖 과일과 야채가 살아서 미국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가지고 한국 보고 자꾸만 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은 물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처럼 자연적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고 인간이 수로를 만들고 해서 생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리코니 이런 것이 생겼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다양한 신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니까 유일신 사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집트의 그 수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왜 수학이 필요했을까요? 이집트는 십진법을 사용했고 방정식과 다양한 그런 그 계산법에 대한 문제까지도 했다고 생각돼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뒤로 가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잉여 생산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 중에, 사회 구성원 중에 일부는 그 꼭 농사를 안 짓고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됐고, 이런 사람들이 날짜나 여러 가지 사회의 대소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러분도 헤로도토스라고 해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그 그리스 사람인데 이집트에 여행을 가서 이집트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당시 사회를 아는 것이고, 데모크리토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게 원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때도 나일강은 진짜 왔다인 지역이다. 나일강이 범람을 계속했고, 그래서 매년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옥한 토지 위에, 문제는 그게 예전에 박아놓던 말뚝이나 경계 표시가 다 지워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몇마지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왜 올해는 요것밖에 안 획정해줘 하면서 이제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당시에 그 국가가 필요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다 계산을 해서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똑같다. 내지는 작년에 너는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우리가 10%더 증액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요게 근 면적이다. 네가 눈으로 볼 때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거다라고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름말을 타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뭐 여러분 면적 계산이 왜 중요했는 줄 알겠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돌이 얼만큼 무겁고 그 무게를 알고 부피를 알아야지 무게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게나 또 이런 곡물을 거둘 때 얼마만큼을 걷어야 되는지 그런 도형량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다음 또 많은 고대 세계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인들이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을 보면 이집트의 신관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관리들은 기하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그 학문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참 재미난 이야기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또 천체의 운동을 통해서 언제 나일강이 범람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못하면 왕이 신의 아들이고 내가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카탄 반도의 마야 유적지를 갔는데, 그 당시 마야에서는 그 피라미드 같은 거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매일 신의 제물로 희생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까 사람의 피를 신에게 안 바치면 내일 해가 안 뜰 줄 알았대요. 네? 한번 그 진짜 뜨나 안 뜨나 해보면 됐을 텐데 그런 것을 못하게끔 아마 그 되게 보안을 유지하고 몇몇 사람들이 지식을 완전히 점유했기 때문에 그런 막강한 절대 왕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절대 왕권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서로 만인에 대한 적이 돼서 그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거는 어느 독재나 어떤 것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되게 그 당시는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나타나는 어떤 자연 세계의 패턴이라든가 항상 반복되는 규칙을 통해서 수학의 법칙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쯤 정도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했을지 않았을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그렇게 못했나 봐요. 그리고 또 진짜 근사값과 참값의 차이를 몰랐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파이 하면 3.14, 또 3.1419 이렇게 3.1415 이렇게 되는데 3.1415 뭐니? 92? 그러는데 3.14나 3.1415V나 그게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그게 다른 것이고 수학에서는 이 정말 절대적인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또 재미난 것이 이런 이집트 문명을 보고 뭐 외계인이 이집트를 만들어줬다 도와줬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을 하는데 이 이집트의 학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그 과장이라는 것. 역사학자들은 이집트 문명을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는 일종의 고자 문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집트는 되게 화려하고 찬란했지만 오늘날 이집트가 우리한테 남긴 게 뭡니까? 그 문명의 찬란함, 원조격에 비해서 오늘날 남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의 덕분인 게 뭐가 있겠어요? 태양력 1년에 365일이라고 정확히 계산했던 거. 그 외에는 이집트 문명이 별로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남긴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망상을 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얘기도 많습니다. 반면에 정말 그 메소포타미아 중동의 정말 아주 작은 소수의 민족, 유대족 같은 경우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정말 미약하고 여기저기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유일신 사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의 찬란함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렇게 그 아부 시벨의 심전같이 멋진 유적을 만들었지만 이집트는 실제로 빈껍데기예요. 반대로 유대민족은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이 가소평가할지 몰라도 정말 오늘날 인류 사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유일신 사상을 비롯해서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땐 누가 더 우등생입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우리나라가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진짜 인류에게 기여하는 거가 없고 이집트처럼 간다면 우리도 고자 문명이란 얘기를 들을 거예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가 있어도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남긴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역사에 몇 줄 안 적힐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제가 아까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계산도 하고 문제도 풀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유적이 지금 독일이 보관하고 있는 린드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 말고 또 하나의 유명한 파피루스가 있는데 파피루스라면 무진장 많은 그 기록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파피루스를 그렇게 몇 개 그래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뒤져봐도 수학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여기 그 린드 파피루스를 보면 이 계산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계산도 하고 또 이런 계산을 자세히 따져보고 오늘날 반복해보면 뭐 틀린 것도 많이 보여요. 잘못 계산한 것도. 네? 하여간 그 당시는 그런 오늘날 비행기를 만들고 GPS나 전자기기 같은 그런 정확도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만들어서 대충 사고 안 나면 된 거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음. 다음. 예, 이 그림은 피라밋의 그 원조격인 옛날의 피라밋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밋의 거대함을 보고 너무나 많은 그 천재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피라밋을 만들고 돌을 쌓으려 그러면 정확한 계산과 부피, 면적, 무게에 대한 계산이 있었고, 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이런 피라밋을 쌓기가 힘들었다는 건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